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상계 뉴타운 중에 1구역이고요. 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습니다. 아직 시공사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HDC가 단독으로 참여했다가 유찰이 되었고, 이제 시공사를 재선정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네요. HDC는 현대산업개발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랑 그다음에 롯데캐슬이랑 지금 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0월 초 정도에는 시공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한 1388세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59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 4억 중반 정도, 그다음에 84형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죠. 네, 굉장히 낙후가 되긴 되었죠. 네, 여기 와보니까 지금 등산하시려고 이쪽 마을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네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뚜껑 물건,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개발해서 무허가 집을 말하는 건데, 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토지를 이제 깔고 있지 않고 토지에다가 이제 무단으로 이제 건축물만 올려서 이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무허가 같은 경우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조합원 입주권이 이제 주어집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이 뚜껑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장단점이 있죠. 네. 근데 여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뚜껑 물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는 뚜껑은 이제 무허가 건축물은 뭐 건축물에 대한 가격만 나가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감정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죠. 감정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한 4억 중반 정도 피가 좀 붙어 있네요. 그러면 한 4억 5천에서 4억 7천 사이 정도 이제 뚜껑 물건은 나가는 것 같고, 초기 투입 자금이 좀 높게 들긴 들지만, 뭐 그래도 이제 뚜껑이라는 것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유리한 면이 좀 있겠죠. 그럼 내려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산세에 둘러싸여 있는 아늑한 전원 시골 마을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네, 여기 이제 옆에 보이는 이제 판잣집 같은 것들이 이제 뚜껑 물건들입니다.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제 81년 12월 3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고요. 뚜껑 같은 물건을 이제 매수를 하시려면 점유 사용료를 납부를 했는지 또 혹은 무허가 확인원이 있는지를 뭐 구청에다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뚜껑 같은 경우에 장점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좀 아무래도 대지를 깔고 있는 물건보다도 좀 싸고, 그다음에 또 보유세 부담이 사실상 없죠. 뭐 재산세나 종부세는 당연히 안 나오겠고요. 네,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이 좀 많은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대지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형 선택에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정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냥 조합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알아볼 것도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 있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뚜껑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곳 같은 경우에는 뚜껑 기준으로 한 4억 5천 정도 피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피가 한 2, 3천 정도 급매로 나오는 거 있으면 지금 바로바로 팔려버리는 것 같네요. 네. 뚜껑은 84보다는 5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된다면 뷰는 진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상계 뉴타운 이제 1구역을 이제 봤고요. 지금 이제 2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 시행인가가 이제 득했고요.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이 좀 가깝습니다. 지금 이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고개역을 좀 끼고 있는데, 역에서 가장 가까운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단고개역은, 지금 4호선이긴 한데, 지상철입니다. 단고개역이 종점이죠. 뭐 4호선을 타다 보면 종점에 오이도역이랑 단고개역이 있는데, 그 종점으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그 단고개역이 바로 여기 상계 뉴타운 쪽에 있습니다. 이제 단고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호선이 진접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기존에는 이제 서울의 끄트머리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4호선이 진저까지 연결됨으로써 뒤에 배우지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강동의 끝쪽이었던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 미사가 생기고 다산이 생기고 이제 구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고덕이 외지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배후 도시가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물량의 좀 공급으로 좀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배후지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역이 이제 당곡의 역이고요. 지상철이죠. 네, 진저섬으로 연결되는 이 4호선도 지상철로 연결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당곡역을 지나면 바로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제 상계 2구역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1구역은 좀 뚜껑 물건이 좀 많았는데 이곳은 좀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상계 1구역보다는 2구역이 좀 조합원이 좀 많습니다. 일반 물량이 좀 적죠. 그래서 사업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곳은 상계 1구역보다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시세가 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여기 이제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네, 축제 분위기네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랑 동부 컨소시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200세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 뉴타운 구역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한 1430세대 정도. 그리고 뭐 임대는 519세대, 그다음에 일반 분양이 한 250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비례율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초역세권인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대장이 될 수 있을 그런 입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조합원이 추가 분납금을 이제 입주 때 100% 이제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입 금액만 이제 있으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입주 때 100% 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죠. 또 이주비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가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힘을 써서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조합원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곳 같은 경우도 피가 4억대 한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초기 투입 금액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4억대는 좀 물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기 투입 금액이 5억대로 훌쩍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물건도 없고요. 그래서 초기 투입 금액이 가끔씩 급매로 4억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게 있으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된다고 하네요. 네, 언덕이 상당합니다. 네, 언덕만 보면 성남 재개발 물건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진짜 재개발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위로 가니까 뚜껑 물건도 좀 있네요. 네. 그래도 1구역보다는 좀 단독주택 물건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거기서 꼭대기에 올라왔고요. 이제 저기 앞에 이제 중계동과 그다음에 상계 뉴타운의 일부분 신축이 된 이제 노원 푸르지오가 보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미래에 되겠죠. 네, 여기도 아까 전에 1구역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계 뉴타운의 특징이 산으로 참 둘러싸여 있어서 참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산세가 높고 네, 좀 자연환경에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재개발 지역답게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낡은 건물들이 나중에는 이제 금덩어리가 되는 거죠. 예전에 마치 응봉이나 옥수동에도 이런 곳들이 많았는데 또 왕십리나 네, 이런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경기도로 치면 뭐 성남이나 광명 같은 데도 막 이랬고요. 네. 서울에는 땅이 워낙 모자르니까 이렇게 언덕이 있더라도 뭐 은평구의 불광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보더라도 이렇게 언덕이 있어도 다 재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대지 지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업성은 바로 상승기일 때 재개발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상승기일 때는 뭘 해도 되는 시기죠. 그래서 재개발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하는데 상승기 때 빨리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락기 때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리스크가 좀 하락기를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죠. 네, 이제 다음 가볼 곳은 상계 뉴타운 2구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계 3구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 재개발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죠. 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 재개발이랑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이랑은 좀 이제 다른 건데, 어쨌든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의 위험이 좀 덜한, 상대적으로 덜한 이제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뉴타운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해제가 되니까 뭐 가로주택이다 뭐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공공 재개발 이제 후보지로 올라서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저기에 뭐 공공 재개발 추진을 하겠다라는 무슨 사무실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막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뭐 지역주택조합이 더 유리할 것이다, 아니다, 공공재개발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논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역시 그렇죠. 지역주택조합도 뭐 있고, 뭐 공공재개발도 있고, 이렇게 논란이 있겠죠. 네. 네, 이제 이 상계 3구역에 조금 더 높은 곳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네, 이 상계 뉴타운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 이제 아시겠죠? 네, 지금 이 보이는 부분, 보이는 이제 이 지역이 상계 뉴타운 3구역입니다. 네, 역시 여기도 이제 무허가 판잣집이 좀 많고요. 네,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삼계 3구역에 희망촌이라고 불리는 이제 산속에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마치 이제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여기도 지금 3구역으로 일단은 묶여 있긴 합니다. 네. 일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29일 날 이제 공공재개발 2차로 이제 지정이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고요. 인센티브로는 이제 이곳이 딱 봐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종상향이거나 아니면 법정 상한선에 이제 120%까지 이제 120%까지 이제 상향을 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맞이해야 좀 사업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한 1885세대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조합원이 이제 1100세대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이 324세대, 그다음 공공 임대가 461세대로 잡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20년 9월 21일이죠. 20년 9월 21일 이후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로 이제 공급을 한다. 뭐 이게 이제 공공 재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박원순 시장일 때 도시재생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벽화 그리고 뭐 도로 정비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더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신축이 좀 귀하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도시 이제 재생 사업보다는 이렇게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죠. 여기도 역시 뷰는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뉴타운 3구역까지 한번 이제 둘러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뉴타운 3구역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완공된, 지금 준공을 하고 있거나 완공이 된 4구역과 6구역을 보러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성림 아파트라고 보이십니까? 네, 이 성림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 아파트인데, 최근에 이 끼인 아파트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32평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를 이제 호가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끼인 아파트들이 주변에 정비가 되고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가치 상승을 하는 그런 호재를 누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끼인 아파트들을 사서 같이 이제 상승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계 4구역과 6구역을 이제 한번 가볼 건데요. 그 사이에 상계 5구역이 껴 있습니다. 이 상계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계 뉴타운 시리즈 중에 가장 지금 진도가 느린데요. 이제 조합은 이제 설립이 됐고요. 2237세대로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은 820세대, 그다음 임대가 381세대. 나머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겠죠. 네, 어찌됐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좀 잡음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조합장을 다시 뽑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구역을 이제 착공 중에 5구역이랑 연결돼 이제 내부
하천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도시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도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아무래도 좀 사업이 좀 딜레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좀 조합장 다시 재선출 이슈랑 더불어서 이제 5구역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딜레이가 될 만한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면 여기도 역시 좋겠죠. 네. 지금 이 왼쪽에 높게 이제 솟아오른 이 아파트가 네, 지금 보이면 그렇죠. 5구역 조합장 다시 선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후보. 네, 다시 돌아와서 저기 왼쪽에 이제 높게 솟아오른 이제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랑 동아 아파트인데, 이것도 역시 1년 사이에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둘 다 한 7.5억 정도는 이제 32평 기준으로 찍은 것 같고요. 호가는 이제 한 8억 선 정도까지 나오네요. 네, 이곳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재건축은 좀 힘들고. 그리고 저기 이제 붉은색 모자를 쓴 아파트가 이제 상계 6구역입니다. 23년 6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롯데캐슬에서 이제 지어질 겁니다. 네, 이곳은 이제 1163세대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도 지어지면 아까 전에 우리가 갔던 뭐 1구역이나 3구역처럼 이렇게 산지가 아니라 비교적 평지이기 때문에 또 중계동이랑도 가깝죠.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역세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요. 네, 이 양쪽에 다 펜스 쳐놓고 양쪽에 다 이렇게 펜스 쳐놓은 부분이 롯데 캐슬에서 지는 상계 6구역이고요. 이 상계 6구역을 이제 지나다 보면 상계 4구역 푸르지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상계 푸르지오 맞은편에 있는 이 대림 아파트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제 통과가 아니라 신청을 했다는 그런 겁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가 상계 4구역 푸르지오인데 20년 작년에 입주를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대단한 게 호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억 5천을 이제 호가하고 있고요. 59형 같은 경우에는 10억 5천, 10억 중반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축이 부족한 노원구에서 이 신축이 주는 효과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810세대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에 물건들을 보다 보니 이 신축이 대단한 것 같네요, 더. 네. 제가 이런데 이쪽에 살고 계시는 이제 수요자들은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네. 이제 왼쪽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노원 푸르지오고요. 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중계동이다, 상계동이다, 하계동이다 이제 이렇게 주공 시리즈들이 이제 재건축을 좀 앞두고 있죠. 그런데 재건축은 지금 좀 나라에서 좀 막아놓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 얼마 없는 이제 신축이 될 만한 그런 후보지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노원구 상계 뉴타운이 예전에는 좀 서울에서 좀 변방으로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 주변 도시들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서 중심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후지가 생기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도 점점 좋아집니다. 당고개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상계역인데 이 상계역에서 동북선도 생기고 또 4호선에서 이제 창동역에서 타려면 이제 GTX 10까지도 연결이 돼서 핵심지로도 이제 급격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의 교통의 호재도 있고 또 신축의 호재까지 맞물려서 이 상계 뉴타운이 서울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재개발 이제 지역으로서 좀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계 뉴타운은 전체적으로 2구역은 한 5억대로 올라간 것 같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아직까지는 4억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재개발 단지니까요. 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계 뉴타운의 모습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에 간다 원석이었습니다.